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준입니다. 여러분들 활력 있는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부신피로가 오는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진료실에서 보면은 부신피로를 가지고 있는데 나타나는 증상이 부신피로인지 몰라가지고 수년 내지 10년 넘게 방황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검사도 다 해보고 검진도 다 해보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부신피로를 본인이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신피로는 스트레스의 합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위장관 스트레스, 아니면 이렇게 측만증이나 일자목이 심해서 오는 구조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더 이상 그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몸이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하는 에너지, 부신이 고갈되는 현상이죠. 근데 부신피로는 증상만 잘 봐도 80~90%가 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형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인의 거의 절반 정도가 평생에 한 번 이상 부신피로 증상을 겪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지? 이런 거를 찾기가 힘든 분이 있다고 하면은 혹시나 이 영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신피로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오전 피로감이 심한 겁니다. 오전 피로감이 심하니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오전 피로감이라는 거는 우리 몸은 호르몬들이 다 오전에 피크를 치거든요. 부신, 갑상선, 성호르몬 모든 것이 오전에 피크를 치는데 이게 고갈돼가지고 피크를 못 치기 때문에 오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지가 않은 거고 오전 피로가 매우 심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오전에 굉장히 활력 있게 생활을 하고 저녁이 되면 쉬고 이렇게 되는데, 부신피로가 있는 분들은 오전에 활력이 없고 이러니까 스스로를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저녁형 인간이 아니라 내 호르몬 대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밤이 되면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야 일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밀린 일들이 많으니까 또 늦게 자게 되는 거죠. 사람이 늦게 자면은 몸이 회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안 좋은 사이클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부신피로가 낫지 않고 계속 심해지는 양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힘이 들고 저녁에 좀 반짝한다고 해도 저녁에는 11시, 늦어도 12시 전에는 수면에 취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거를 새벽 2시, 3시까지 밀린 일을 하시면 부신피로에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신피로가 있는 분들은 작은 자극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욱하기도 하고 갑자기 고함을 지른다든지 감정 변동이 심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주 작은 소음인데 그런 층간 소음이 문제가 돼서 이웃과 다툰다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나 연인끼리나 친구끼리나 이런 사이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제 욱하거나 말을 세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우리 방패가 부신인데, 그 부신이 두터워야 되는데 이게 얇아지다 보니까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내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전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정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뭔가 감정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오전에 활력을 찾고 부신피로가 좋아지면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정적인 변동이 심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죠. 지금 드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구나. 나의 호르몬의 장난이구나. 호르몬이 너무 변동을 하고 호르몬이 고갈되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너무 취약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감정이 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주변과의 관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신피로가 있는 분들은 단 음식이나 또 심해지면 짠 음식이나 이런 걸 굉장히 당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식사를 굉장히 자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신피로가 오면은 2차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고 단 거에 대한 갈망이 심해집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단 걸로 풀었어. 사실 이런 분들은 몸의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부신피로로 와서 단계 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사로는 부신피로가 심해지면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지면 집중력, 사고력, 지구력, 활력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도파민이 떨어지면 사실은 비만이 잘 오게 돼 있어요. 단계 땡기고 탄수화물이 당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대사로 인해서 공복감도 많이 느끼고 식후에 졸렸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 거라든지 탄수화물이 자꾸 땡기고 도파민, 아드레날린 떨어진 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오전에 커피를 많이 먹지 않으면은 생활을 못 한다. 그래서 커피를 하루에 막 6잔, 막 8잔 이렇게 해도 드시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하든지 쥐어짜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해지면 부신이 더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력, 집중력 이런 문제와 단 것이 땡기고 자주 먹게 되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나중에 비만 문제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나한테 이런 증상들이 있나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통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원래 여성 호르몬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부신 호르몬 자체가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호르몬인데 염증은 곧 통증이거든요. 통증이나 알러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부신피로가 있는 분들이 생리통도 심하고 두통도 심하고 근육통, 관절통도 심하고 그다음에 피부 알러지도 심해지고 자가 면역 질환도 심해지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그런 건데 특히 부신 호르몬의 전구체가 되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때 많이 나오는데 프로게스테론이 저하가 되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심해져가지고 생리통,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지고요.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면 행복감도 줄어들고 편안함도 좀 줄어들고 체중도 더 찔 수가 있는 거죠. 에스트로겐 우세증 때문에 몸이 잘 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지거나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졌다 그러면서 몸이 잘 붓고 살이 찌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것도 내가 부신피로로 인한 프로게스테론의 저하가 아닌지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신피로가 지속되면은 아까 얘기한 도파민, 아드레날린 외에도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도 떨어지게 됩니다. 행복 신경 전달 물질이죠. 그러니까 가벼운 우울감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활력이 안 나기 때문에 일의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고 하루 생활을 다음날 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걱정 이런 게 많아집니다. 근데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또 단 거랑 탄수화물이 또 땡깁니다.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이 떨어진 부신피로 환자분들은 커피랑 비만약을 달고 사는데 그런 다이어트 약들이 사실은 도파민, 세로토닌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심한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부신피로를 교정하면은 점차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올라가서 다이어트 약에 의존하거나 우울감이 오거나 삶의 어떤 의욕이나 활력이 안 나는 거에 대한 것을 좀 더 원인을 찾아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핑하고 어지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신이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염분이 일단 떨어집니다. 염분이 떨어지면 수분이 저하가 오게 되고요. 수분이 저하가 오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혈압이 재보면 굉장히 낮은 분들이 있어요. 막 80에 막 50, 60 이렇게. 그렇게 돼도 어지러울 수가 있고요. 빈혈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빈혈이 아니고 부신피로로 어지러운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자율신경이 심장박동, 혈압, 위장운동, 땀 분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부신피로 증후군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신피로가 있으면 자율신경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사실 몸을 움직일 때 수분이 따라가서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앉았다 할 때 핑 돌고 그런 어지러움증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혹시 내가 부신피로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상처 회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1년이 되는데도 상처가 안 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근데 피곤하게 되면 상처 회복이나 뭐 감기나 이런 거에서 회복이 더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처를 회복할 때는 비타민C, 마그네슘, 비타민 B5, 아연, 칼슘 이런 미네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미네랄들이 부신피로 했을 때 다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부신피로의 원인을 찾아서 빨리 교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기력이 심해가지고 직장을 다니시다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쉬게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보다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너무나 호르몬들이 떨어져 버리니까 직장을 도저히 다니질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무기력해져서 직장을 쉬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직장을 쉬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쉬고 있는 분들이 어떤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번아웃이 온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알고 교정하지 않으면 다시 직장을 가더라도 또 이렇게 반복되진 않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 원인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신피로가 오는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이걸 통해서 나의 부신피로를 좀 가늠해 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신피로를 어떻게 하면은 교정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하는데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생각도 포함되고 뭐 수면도 포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